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김미라입니다. 자, 다우지수가 어느새 3만 시대를 열었고 우리 코스피도 2,600의 시대를 열면서 사상 최고가를 계속 달려갔던 최근 시장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단기 고점에 대한 부담이었을까요? 오늘은 한숨 돌리면서 쉬어갔던 양시장이었습니다. 이 장중에도 코스피는 2,642선까지 올렸다가 오후 들어서 낙폭을 좀 키웠던 양시장이었는데요. 그래도 마감 들어서 낙폭을 많이 줄여냈습니다. 코스피는 0.62% 하락으로 2,601선에서 마감이고요. 코스닥은 0.8% 하락하면서 865선에 마감 지었습니다. 자, 오늘은 외인들의 매수세도 그동안에 비하면 좀 약한 편이었습니다. 오늘은 1,340억가량의 순매수세 보였는데요. 그래도 개인들의 적극적인 매수로 오후에 낙폭을 줄이면서 2,600선을 지키려는 노력이 엿보였습니다. 자, 코스닥 역시 외인과 기관이 오늘은 덜어냈습니다. 쌍끌이 매도를 보인 가운데 개인만이 홀로 받쳐냈던 장 3,800억가량 개인의 순매수세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코스닥 시총 상위부터 보시죠. 오늘 순위권의 변동이 또 있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8.3% 상승하면서 10만 8천 원 선까지 올라와 마감이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급등세 보이면서 오늘 2위까지 올라섰습니다. 무려 25%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자, 이렇게 오늘 코스닥은 셀트리온 그룹주밖에 안 보였던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글로벌 임상 2상에서 투약을 완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 중간 결과가 나오면 식약처에 또 조건부 허가를 신청할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오늘 기대감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3형제 모두 상승 마감이었고요. 자, 이 소식과 관련해서 다른 관련주도 살펴보겠습니다. 대정화금부터 보시면 셀트리온의 원료 의약품 납품 거래를 진행하고 있어서 함께 상승했습니다. 오늘 8.85% 상승이고요. 이어서 바이오톡스텍도 함께 살펴보시죠. 셀트리온이 2대 주주로 있는 회사입니다. 셀트리온과의 협업 관계로도 있어서 오르는데요. 바이오톡스텍은 장중 22,300원까지 터치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특징주로는 하나기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상장 첫날 공모가 2배의 상한가 따장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9만 1,000원의 종가 형성을 했고요. 하나기술 2차전지 관련주로 앞으로의 성장성이 더 기대되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오늘 약세장 속에서도 그나마 함께 움직인 섹터로는 금융주 꼽아봤습니다. 최근 금리 상승세와 함께 배당이 재개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소폭 상승 보였습니다. KB금융이 4% 상승, 신한지주는 2% 상승, 하나금융지주가 36,100원에 거래 마감한 부분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양시장 오후 들어서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오늘은 좀 쉬어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락했던 종목 수도 원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고민들 오늘 1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다 털어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11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TV로 보고 계신 분들 유튜브에 MTN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또 앵커와 함께하는 실시간 채팅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소통하시면서 전략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역시나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꼭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수요일 밤 오늘은 어떤 전문가들이 등장하실까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 전문가 소개와 함께 보이는 종목 흐름이 정말 예사롭지 않습니다. 벌써부터 좋은 수익 보이고 계시는 두 분, 수요일 밤에만 함께 할 수 있는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호 백송이 전문가 나와 계시네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 두 분과 함께 오늘도 여러분의 종목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먼저 저희에게 사연들 보내주셔야 하는데요. 자,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안 되고요. 저희는 문자와 게시판으로 사연들 받아보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9100, 샵 910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짧게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뭐 종목 추천이라든지 구해줘 하고 세 글자만 남겨주셔도 좋으니까요. 계속해서 문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시청자님의 투자 성향에 대한 내용들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 저희 홈페이지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 검색해 주시고요. 바로 MTN 구해줘 스탁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첫 번째 페이지에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버튼 보이실 겁니다. 바로 게시판 넘어오시면 되겠고요. 쭉 밑으로 내려가셔서 글쓰기 버튼 클릭하시면 바로 글 작성 가능하시니까요. 자, 마찬가지로 내일은 어떤 종목 좀 볼까요? 어떤 종목 사면 좋을까요? 하는 질문들과 함께 업종과 테마라든지 또 투자하시는 기간까지 함께 자세하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빠르게 움직여 보시길 바라겠고요. 사연들 계속해서 남겨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 받아보는 동안에 저희는 또 하루 함께 마무리를 해봐야겠죠. 오늘 시장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먼저 이상호 전문가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은 그래도 좀 오랜만에 좀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코스피 이제 좀 쉬어갈 때도 됐다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긴 했는데요. 그래도 뭐 약보합권에서 잘 마무리를 해준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어떻게 정리해 보셨을까요? 오늘의 코스피 지수는 한마디로 포춘 쿠키라고 포춘 쿠키다. 네, 정해봤습니다. 네. 포춘 쿠키는 아시다시피 점괘를 볼 수 있는 과자인데요. 과자를 부수고 안에 있는 점괘를 보면서 행운과 불행을 점쳐볼 수 있는데 점괘 자체가 요랑 요소로 여겨질 수 있지만 좋은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면 괜시리 아쉬울 수 있죠. 요즘 코스피 지수가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신고가 행진과 더불어 코스피 지수 역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연일 상승 중에 있는데요. 2018년 코스피 지수 신고가 달성 이후 유지를 못하며 즉각 하락 추세가 2년간 이어졌었는데 과연 이번 신고가를 경신한 지금 시점에서는 현 추세를 유지해줄지가 관건입니다. 2018년 신고가를 포춘쿠키 과제로 비교해봤고 2018년 신고가를 부수고 새로 신고가 경신을 한 지금의 코스피 지수를 점괘를 볼 수 있는 종이로 표현해봤습니다. 이제 점괘를 알아보면 될 텐데요. 코스피 지수의 상승을 유발한 것은 외국인의 지속적인 순매수세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후장 외국인의 매도세로 포지션 전환을 하면서 밀렸지만 최근 외인 순매수에 대한 이유로는 달러 약세와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의 개발 가시화 그리고 중국 반도체 굴기 악재에 따른 국내 반도체에 대한 매수세입니다. 지난주부터 연일 매도세를 보이는 기간에 비해 지수를 부양시킨 외국인의 매수세가 언제까지 유지가 될지 상당히 주목되고 있는데요. 네네. 더욱더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신고가를 경신한 지수가 버블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버블은 아시다시피 거품을 의미하는데 경기 회복 기대감이 증시에 너무 빠른 반영이 된 것은 아닌지 아니면 실물 경제 회복까지 낙관론을 주의해야 되는지 이에 대한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인 지수의 레벨을 논하려면 한두 차례 조정을 통한 추세 바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1차적으로는 지난주 지수 상향을 노리며 외국인의 자금이 유입된 2500선에 우선적인 안착을 유지하는 것이 안정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받쳐줄 글로벌 이슈로는 증시 반영이 될 수 있는 규모와 빠른 기간의 추가 부양책 가시화 그리고 미국 고용시장의 불안감의 최소화 그리고 연준의 2023년까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그런 방침인데요. 또한 추가 부양책의 반전과 미국 무역 분쟁 같은 돌발 악재 등도 변수가 될 수 있기에 충분히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조정 시 2,500선의 안착 후 천천히 횡보하면서 그런 계단식의 추세 흐름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제 루즈함에 따라 심리 매물 출회가 생길 수 있음에 유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삼성전자의 신고가와 함께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달렸던 코스피 시장. 오늘은 좀 쉬어갔던 장이었는데요. 사실 이 지수의 흐름을 계속 초점에 두고 보기보다는 시황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었는데 정리를 굉장히 잘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백송희 전문가와 함께 코스닥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전문가님 코스닥도 오늘은 좀 쉬어갑니다. 865선까지 오늘 내려와서 마감을 했고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조금 그래도 막판 들어서는 좀 회복을 해내긴 했습니다만 오늘의 조정 또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의 코스닥 시장 한마디로 표현하면 속았지라고 오.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1시 기점으로 변동성이 소폭 확대가 되었지만요. 그래서 이제 매도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 역대급 풍부한 시장 유동성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저가 매수세 강하게 붙어주면서 반등 마감하였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변동성을 보인 이유는 사실 코스피 흐름대로 따라간 경우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코스피가 단기 고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매물 출회 가능성 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었고 이에 대응해 가야 되는 전략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조정은 나왔지만 이제 투자한 종목의 투자 포인트가 명확하다면 매도 전략보다는 추가 매수 전략이 더 유효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코스닥 시장 이 변동성 흐름을 극복하고 과연 이전처럼 900선을 돌파할까?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실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항상 차트를 보실 때 기본적인 일봉만 보시는데 항상 중장기적인 시장의 큰 흐름을 보실 때는 월봉을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코스닥의 월봉 먼저 체크를 해보면요. 월봉은 코스닥의 중장기 흐름을 한눈에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틈틈이 체크하는 게 중요한데, 자, 기술적으로 주요 라인 919 라인과 344 라인에서 반복, 이제 박스권 반복 흐름을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11월봉을 한번 보실게요. 11월봉을 보시면은 이전 월봉의 음봉을 잡아먹는 상승 장악형 패턴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 또한 다시 이제 위로 올려든 모습이고 11월 마감까지 약 3거래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는 무너지지 않고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판단이고요. 코스피의 신고가 랠리가 지속된다면 코스닥 또한 내년 상반기 또는 뭐 빠르면은 올해 안으로 전고점 918선까지는 다시 한번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입니다. 일봉상으로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봉상으로 모든 이평선 돌파한 흐름이고요. 단기 5이평선 올라타면서 이제 지지받은 모습입니다. 오늘 낙폭이 컸음에도 다시 말아 올려주면서 5일선은 지켜준 흐름이었는데요. 내일 양봉이 나와준다면은 이 추세 견고하다 보실 수 있겠고 중단기적으로는 상승세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또 12월에 주요 이슈가 있습니다. FOMC 일정이 있죠. 제롬 파월 의장이 매입 채권 만기 연장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추가 부양책의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풍부한 유동성, 장세를 만들어가기 위한 발판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개발될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크게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27일에는 미국의 최대 쇼핑 행사인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고 또 중국 12월 12일에는 중국의 쇼핑 행사인 쌍11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복 소비 이런 것들이 가시화 또는 구체화 된다면은 글로벌 소비 심리 회복되면서 우리 시장의 상승 탄력 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코스닥이 요즘 코스피의 흐름을 그대로 잘 따라가고 있는데요. 오늘 흐름 역시 그랬습니다. 그랬던 오늘 코스닥 흐름 싹 정리를 좀 해주셨고요. 자, FOMC 회의와 또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만큼 또 앞으로 여러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이슈가 있는 만큼 기대해 보면서 코스닥도 더 지켜보면 되겠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시장 속에서 저희는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살펴보고 있었을까요? 바로 종목 중간 점검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의 종목들 살펴보기에 앞서서 좀 그동안에 구해주셨던 종목들이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상호 전문가의 종목부터 한번 중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전문가님, 벌써 성공 사례 종목이 등장을 했습니다. 또 오늘 출연하시는 날에 딱 맞춰서 움직여준 종목 있습니다. TS 인베스트먼트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와, 수익 축하드립니다, 전문가님. 지금 최고가 수익률 오늘 25%까지 달성하는 모습이고요. 오늘 한 점심 부근을 기점으로 슉 하고 슈팅이 좀 나와줬습니다. 오늘 4,370원까지 고점을 찍었는데요. 자, 우리 시청자님도 아마 기분 좋게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잡아주신 목표가를 넘어서긴 했는데요. 앞으로도 좋은 흐름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보고 계실지 또 흐름 정리 한번 해주실까요? 네. 우선 오늘 운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10월 달에 달성한 52주 신고가를 다시 이제 새로이 경신하면서 당연히 장중에 급등을 보였었는데 아쉽게도 또 10월과는 다르게 윗꼬리를 길게 만들며 매도세를 좀 보이는 영향이 있었습니다. 다만 TS 인베스트먼트의 단기 이슈가 추가적으로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보다 추가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TS 인베스트먼트가 390억 원을 투자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라는 종목의 상장입니다. 이 종목은 12월 달에 상장 예정이고 다음 달 3일부터 수요 예측 및 청약 일정까지 있게 추가적인 탄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 이치가 지난주에 2주 전에 언급드린 구간보다도 조금은 높은 부분이지만 충분히 다시 담아갈 수 있는 구간으로 볼 수 있기에 저는 또 다시 담아가는 방향으로 좀 봤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10월 급등 시에도 엔벨로프 지표상 상한 구간을 돌파하지 못해서 밀렸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 그 위치 구간에서 밀렸습니다. 근데 신고가를 새로 경신해준 그 모습으로 본다면 이제 추가적인 목표가 상향은 저는 4,500원 구간으로 목표가를 한번 정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수익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TS 인베스트먼트 목표가 상향 조정을 해주셨습니다. 4,500원까지 더 봐도 되겠다라고 하시니까요. 기대하면서 수익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하드리면서 저희는 또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번에는 셀리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셀리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9.8%가량의 최고가 수익률을 보였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코스닥이 하락으로 전환을 하면서 코스닥 약세에 이기지 못했습니다. 셀리드도 좀 같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자, 오늘 좀 눌려있긴 하지만 그래도 중간 점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2,000원 목표가 잡아주셨고요. 이제 어떻게 가져갈까요? 셀리드는 우선 최근 3거래 동안은 어느 정도 수익 구간에 머물러 있었는데 오늘 하락을 만든 이유에는 자체적인 악재가 있다긴보다 이제 셀트리온 그룹의 치료제 임상 이상 결과에 대한 부분 소식 때문에 이제 반사적인 재료 악재로 여겨진 것뿐이지 실질적인 악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반대로 지금 이 시점에서 오히려 더 낮은 가격대에서 모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셀리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 12월 자궁 경부암 임상 결과와 자체 백신 그리고 큐어백의 백신 소식까지 여전히 호재로 여겨지고 있으니까 그 소식을 토대로 이제 현 구간에서 모아가면서 목표가는 지난번 언급드린 대로 52,000원으로 똑같이 잡아가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셀리드 같은 경우 사실 실질적인 악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눌림목을 좀 공략해보자라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좀 저가에서 잘 다시 한번 모아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 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또 투자에 도움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바로 이어서 동방까지도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동방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저희 매수가 부근까지 오늘은 좀 내려와 있는데 그래도 저희 8.6%가량 잘 수익을 챙기고 있었단 말이죠. 동방도 어떻게 좀 보고 계실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지난번에 언급했던 대로 쿠팡의 물류 부분이나 지금 해운 임상 상향에 대한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 충분히 볼 수 있고 오늘 또 동방 같은 경우는 장중에 9%까지 밀렸었는데 사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국내 상장된 전체 2,300 종목 중에 2,000 종목 이상이 하락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애초에 시장 자체에 대한 부분 때문에 밀린 거지 이 종목 역시 악재가 없기 때문에 또 마침 지난번에 언급드린 매수가랑 똑같네요. 네, 동방도 역시 지금부터 모아가면서 목표가는 그대로 2,400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사실 동반 같은 경우는 다소 아쉬움이 있는 게요. 잡아주신 목표가까지 거의 다 도달을 했었는데 지금 좀 눌려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눌림목을 좀 공략해보자, 모아가자라는 얘기 해주셨으니까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백송이 전문가의 종목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전문가의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송이 전문가님도 수익이 굉장히 좋아요. 사실 우리 시청자님들 벌써부터 종목 잘 구해주신다고 채팅창에서 굉장히 핫했던 우리 전문가님 종목들입니다. 자, 첫 번째로 LG상사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11.89%의 수익 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익권이고요. 지금 최고가 오늘 27,000원까지 도달하면서 잡아주신 목표가를 거의 다 도달을 했습니다. 전문가님, 거의 목표가까지 왔으니까요. 이제는 또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제가 이제 LG상사의 경우 다시 한번 모아가도 좋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면요. 이제 단기 급등에 의한 의격도가 벌어졌지만 이제 이 부분에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때 추천드리고 나서 이제 슈팅이 한 차례 나오고 슈팅이 한 차례 나왔는데요. 슈팅이 한 차례 나왔는데 그래도 제가 지속 이 이격도를 좁혀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 차례 모아간다. 다시 한번 분할 매수 전략 취해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다행히 이제 또 거래량 터지면서 또 상방으로 추세로 또 자리 잡은 모습입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점이 바로 내일 LG그룹의 이사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구본준 고문 계열의 이제 계열 분리안이 의결된다면 이제 한 차례 더 시세 분출 나와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제가 28,000원으로 드렸었는데 아쉽게 100원 차이로 체결은 되지 못했지만 한 차례 더 상향해도 좋다는 판단이고요. 23,000원까지 목표가 상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LG상사 지금 23,000원까지 목표가 상향 조정을 해주셨는데요. 자, 혹시 들고 계신 분들 있으시다면 잘 참고하셔서 수익 더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목표가 기존에 28,000원 잡아주셨었고요. 23,000원까지 저희는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살펴봐야겠죠. 이번에는 한미반도체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지난주에 구해주셨던 종목이고요. 오늘 12,350원 구간에서 또 거래가 마쳤습니다. 자, 전문가님, 사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7%가량 수익을 챙긴 다음에요. 또 사실 좀 걱정을 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흐름이 그렇게 막 썩 슈팅에 막 나와주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 흐름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한미 반도체의 경우에는요. 제가 이 부분에서 이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면은 이 부분에서 매수 참여하면 되겠다 말씀드렸는데요. 그러고 나서 양봉 전환하였지만 이제 이 이전 매물대 상단에 지켜주면서 지속 이제 바닥을 잡아가는 모습이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이 11,700원 부근 지속적으로 바닥을 다져가고 있으니까요. 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 전략하면 좋으실 것 같고 이 종목이 11년 만에 최대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충분히 상승 탄력 기대해봐도 좋겠다는 판단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반도체 전방 산업의 턴 어라운드 그리고 반도체 업황의 호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주가 레벨업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 부분에서 11,700원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모아가는 전략 펼치시고 목표가는 지속 13,600원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한미반도체도 중간 점검 도와주셨는데요. 혹시 보유 관계 계시는 시청자분들 있으시다면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진기업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또 들고 와주셨어요. 유진기업 어떤 얘기 좀 해주실까요? 네, 추천드리고 이제 한 차례 슈팅이 나왔지만 우리 이제 시청자님들은 좀 걱정이 되실 수 있는 흐름일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오늘 갭상승이 나왔었죠. 갭상승 나온 이유가
바로 이제 두산 인프라코의 인수전에 참여한다는 이슈였는데요. 이러한 이슈에 더해서 이제 다음 달에 중소기업 벤처부의 세종시 이전 공청회가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세종시 이슈 나와줄 수 있고요. 동사는 이제 세종시의 숨은 수혜주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 차례 시세 분출 나와줄 수 있고 또 외국인 수급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고 거래량도 한 차례 터졌다 말씀드렸습니다. 단기 5일선, 21선 지지받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분할 매수 전략을 취하신다면은 충분히 이제 목표가 5,100원까지는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흐름입니다. 예, 좋습니다. 유진기업도 함께 살펴봐 주셨는데요. 자, 적정한 구간에서 분할 매수 전략으로 잘 가져가 보자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목표가 5,100원까지 수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 분의 성공 사례와 중간 점검 도와드렸는데요. 오늘도 좋은 종목 구해 드릴 테니까요. 잠시 뒤에 또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들 화면으로 다시 정리해 드리고요. 금방 돌아올게요. 오늘도 구해줘 스탁 시간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구해 드릴 텐데요. 화면 쳐다보시다가 혹시 아직 사연 못 보내신 분들 있으실까요? 자,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와 게시판으로 사연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문자 번호 샵 9100, 샵 9100번입니다. 지금 바로 받는 문자 번호란에 입력하시고요. 저에게 종목 추천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또 알맞은 종목들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는 방법도 화면으로 짧게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해 주셔야 되고요. MTN 구해줘 스탁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보이실 겁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에 깜빡깜빡하는 버튼 있습니다. 사연 신청하러 가기 클릭하시면 바로 게시판 들어오실 수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내일장은 어떤 종목 좀 볼까요? 어떤 종목 사면 좋을까요? 하는 질문들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시청자님의 투자 성향에 대한 내용들도 자세하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오늘도 종목들 구해드릴 거니까요. 사연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그동안에 보내주신 사연들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사연 함께 바로 찾아보시죠. 자, 오늘은요, LG 상사가 보입니다. 이분의 사연부터 바로 한번 열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최근 LG 상사로 크게 수익 본 개미입니다. 투자금이 커서 추천해 주시는 종목 중에 우량주로만 담고 있는데요. LG 상사의 후속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애청자님이신 것 같아요. 자, 먼저 사연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와, 우리 시청자님 오늘도 너무 수익 축하드립니다. 제가 다 기분이 좋은데요. 자, LG 상사 바로 백송희 전문가에게 맡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자, 이번에는 또 투자금이 좀 크다라고 하시고요. 우량주 위주로 좀 보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애청자님이신 것 같으니까 후속주 제대로 좀 잘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 상사의 이제 후속주라고 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종목이 딱 한 종목 있습니다. 네, 어떤 걸까요? 바로 삼성중공업인데요. 삼성중공업 추천드린 이유는 삼성그룹 계열의 대형 조선업체로 최근 설립 이래 최대 규모인 2조 8천억 원의 LNG 쉐빙선 수주 계약을 달성하면서 큰 시세 분출이 이어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연료에 해당하는 LNG 선박을 필요로 하면서 현재 한국 조선소에
LNG 추진선의 합계 수주 실적은 92척에 달한 상황이고요. LNG 선박의 수주 잔량 소진 그리고 향후 공급 부족 현상까지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LNG 선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중공업의 경우 현재 수주 잔량 기준 세계 1위로 손꼽히면서 업계 경쟁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방 산업의 성장에 따른 직접적인 낙수 효과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최근에는 특히 이제 2조 8천억 원의 수주 잭팟을 터뜨렸었죠. 삼성중공업의 수주 모멘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은요. 바닥권에서 역사적인 이제 거래량 터뜨리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주봉상으로도 이제 바닥권에서 턴 어라운드 하는 종목인 것을 알 수 있고요. 이제 주가 수준 전혀 부담 없는 수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요 지지 라인 이제 6,060원 지지 받으면서 상승폭 최근에 한 차례 확대한 것을 아실 수 있겠고요. 이격도를 살짝 벌리긴 했지만 금일 시장 조정에도 견고한 그 양봉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굉장히 견조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분봉상으로도 이제 하락 거래량이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 내에서 이제 분할 매수 전략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요. 목표가는 이제 이전 고점이었던 7,900원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이 지지 라인을 이탈하는 구간 6,300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LG상사의 후속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삼성중공업으로 첫 번째 종목 골라주셨고요. 자, 목표가는 7,900원, 손절가는 6,300원 잡아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잘 참고하셔서 이번에도 좋은 수익 거두시길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음 분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다음 사연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끝번호 4274 마도로스 시청자님의 사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일을 그만두고 쉬고 있는데 요즘 시장이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제가 팔면 오르고 사면 내리는데 시장 움직일 때도 크게 움직이지 않거나 또 안정적인 수익 줄 수 있는 종목 없을까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자, 어떤 종목을 살펴봐 드려야 될까요? 화면으로 먼저 키워드 살펴보시죠. 내 얘긴가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청자님뿐만 아니라 뭐 내가 사면 또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시장 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자, 안정적인 종목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이상호 전문가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변동성이 심해서 혼자 힘들다라고 사연 남겨주셨어요.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우선 아주 아이비 투자라는 종목을 보고 있는데요. 네. 이 종목은 최근에 시장의 테마가 뭐 바이오, 전장, 그리고 신규 상장주 아시아나 등등 굉장히 순환매가 심한 상황에서도 저점을 꾸준히 높여가고 있는 되게 안정적인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뭐 아시다시피 벤처캐피탈 사업과 사모투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TS 인베스트먼트와 같은 창투사로 보시면 되고 최근엔 마찬가지로 크래프톤 대장주로 엮이면서 중기적인 상승 추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주 아이비 투자를 그냥 크래프톤 하나로만 보고 계시는데 이외에 투자사들이 꽤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티아 파마슈티컬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 아주 아이비 투자가 2014년부터 투자해 오고 있는 제약기업으로 현재 기업 가치만 2조 원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나스닥 추진 중 있고 그에 따라 동세 투자금 회수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단기적인 이슈로는 모바일 기기 전문 기업인 포인트 모바일 기업의 상장입니다. 아마존이 직접 지분 투자를 계획 중이라는 이슈까지 있는데요. 상장 일정이 12월 3일이니까 긍정적인 수혜가 기대되면서
지난번 TS 인베스트먼트 때도 언급했던 크래프톤의 신작 PC 게임인 엘리온 출시 이슈까지 두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아이비 투자 차트를 보면은 10월 고가를 찍은 이후로 한번 저항 구간을 만들었는데요. 이 저항 구간은 어제 오늘 고점에서도 저항으로 막혔던 구간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순환매가 심한 시장 안에서도 저점을 높이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10월 말 대량 거래가 실렸지만 이번 상승에서는 대량 거래가 보이진 않고 있죠. 하지만 5거래일 안팎으로 대량 수급이 들어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우선 좀 안정적으로 팔고 싶으니까 목표가는 저항 부근인 3,500원으로 잡겠고 반대로 손절 가격은 11월 중순 이후 단기 박스 구간을 만든 지지 구간인 2,900원대로 잡아보겠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아주아이비 투자도 저희가 수익을 또 잘 챙겼던 종목인데요. 다시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자, 목표가 3,500원으로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는 2,9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이 상단과 하단 다 잘 체크를 해보시고요. 잘 기억해 놓으시면서 수익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문자와 게시판 더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9100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자, 짧게 종목 추천이라고만 보내주셔도 저희들이 종목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문자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바로 이어서 또 저희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 검색하시면 또 저희 게시판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저희 링크 클릭하시면 홈페이지 보이실 거고요.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빨간 버튼 클릭하시면 게시판 넘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앞서 만나보신 사연들처럼 자세하게 또 내용들 남겨주셔도 좋겠고요. 그동안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또 털어놔주고 가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연들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저희는 또 다양한 사연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사연들이 들어와 있을지 사연창 함께 열어보시죠. 자, 이번에 만나볼 분은요. 한국카본 얘기하시는 분 사연 눈에 띕니다. 끝번호 2268이고요. 이현진 시청자님의 사연 열어볼게요. 한국카본이 많이 오르네요.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매수 타이밍 놓친 종목인데 계속 올라가서 아쉽기만 합니다. 비슷한 계열의 다른 종목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나운서님, 전문가님 항상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현진 시청자님의 사연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자, 이렇게 관심 있게 오를 것 같아서 보고 있었는데 꼭 안 올라요. 꼭 막 오르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속상하실 것 같은데, 자, 한국카본과 비슷한 종목 찾고 계십니다. 백송희 전문가에게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자, 비슷한 종목이라고 하면 어디에 초점을 두고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업종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이런 흐름을 보이는 종목을 봐야 될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께서 골라서 한번 잘 골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카본을 이제 아쉬워하셨으니까 약간 네. 같은 업종을 보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종목은 바로 동성화이텍이라는 종목인데요. LNG 운반선에 사용되는 초저온 본행제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일괄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업계 내에 경쟁력 우위를 선점한 종목입니다. 조선업, 전방산업 턴어라운드에 따라서 동사 또한 올해 총 3,600억 원 규모의 역대 최대치의 신규 수주를 달성하기도 했고요. 향후 LNG 선박 수주 모멘텀에 따라서 동사의 본행제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추후 실적 증가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재무적으로도 올해 연결 예상 영업이익은 381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수치는 무려 전년 대비해서 42%나 증가한 수준이어서 약간 유의 깊게 보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은요. 최근 이렇게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거래량 한 차례 실려주고 박스권 상단을 뚫어준 이후에 상승세를 지속 이어갔는데요. 오늘 또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시장 조정에도 불구하고 강한 상승세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이겨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러한 종목들은 상승장에서 더욱 강하다. 이 점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이평선이 정배열 추세로 자리 잡은 모습이고요. 이 이평선 추세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가능성이 크고 이제 상방으로 자리 잡은 만큼 이제 조금 더 기대해봐도 좋고 관심 종목에 넣어봐도 좋다라는 판단입니다. 목표가는요. 이전에 최고점이었던 13,600원 정도로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손절가는 이 지지받는 구간을 이탈하는 11,200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대 최대 또 신규 수주 소식이 있는 기업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동성화인텍으로 골라주셨고요. 자, 우리 시청자님 이번엔 놓치지 말고 꼭 수익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목표가 13,600원까지 잡아주셨고요. 하단으로는 11,2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잘 적어두셨다가 또 수익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빠르게 다음 사연도 열어보도록 하죠. 이번엔 어떤 사연들이 들어와 있을까요? 함께 열어보시죠. 자, 이번에 만나볼 분은요. 이상우라는 시청자님의 사연 보입니다.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화장품 쪽이 요즘 지수가 오르는데도 별 움직임이 없는데 저도 주식을 좀 알거든요. 이쪽 업종이 해외 매출도 좋을 것 같은데 종목들이 하도 많아서 괜찮은 걸로 골라주세요 라고 또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랜만에 화장품 쪽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연 먼저 정리해 보시죠. 자, 사연 잘 남겨주셨습니다. 주식을 좀 알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또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는 모르겠다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상우 시청자님, 이상호 전문가에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사실 화장품 쪽은 굉장히 오랜만에 등장한 섹터기는 해요. 저희가 그동안 잘 못 구해드렸던 섹터기도 한데 화장품 관련해서 또 어떤 것 좀 유망하게 보고 계실까요? 이 종목은 제가 한 2주 전쯤에도 매매했던 종목이긴 한데요. 네. 바로 이치한불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치한불은 이치스킨과 한불 화장품을 합병해서 만든 화장품 기업이고 보통 아시다시피 화장품주들은 소비주로서 중국의 명절, 쇼핑 등 각종 일정에 따라 항시 수혜를 받는 종목이죠. 최근에는 11월 11일 전후로 광군제 탄력을 보였었고 앞으로 남아있는 단기 일정으로는 오늘 중국 외교부장인 왕이의 방안으로 내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접견 일정까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12월 12일은 중국의 쌍12절로 광군제와 마찬가지인 쇼핑 관련 일정인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광군제와 마찬가지로 충분한 탄력을 보일 수 있어서 수익 관점인 재료까지 볼 수도 있겠죠. 우선 지난번 광군제 같은 경우에도 11월 11일 당일에는 큰 흐름을 보이지 못했지만 그 전일인 10일 그리고 12일에 탄력을 보인 경향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지난달 중순부터도 저점을 상향시키는 추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최소한 다음 주까지 안에 수급은 재차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차트를 보면 아까 아주아이비 투자 마찬가지로 저점을 높이는 모습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시장의 순환매가 굉장히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반대로 저항권은 계속 유지해주고 있고 지금 이 상황에서 당장 내일이긴 하지만 왕이 외교부장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접견 안에서 한번 탄력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당장 내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12월 10일 전까지는 최소한의 한두 차례 탄력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는 있습니다. 우선 목표가를 잡아야 되는데 목표가 잡는 부분이 우선 8월 달에 대량 거래가 한번 유입된 적이 있습니다. 8월 달에 대량 거래가 유입됐던 이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인데요. 이 시점의 중립 구간인 44,000원 부근을 저는 목표가로 잡을 생각이 있고
그리고 손절가는 11월 추세 지지 구간인 29,000원 정도로 이 구간이 아마 121선으로도 볼 수 있겠네요. 이 구간으로 한번 잡아볼 예정입니다. 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12월은 정말 중국과 관련한 이슈가 많습니다. 12월 5일 또 왕이 부장의 방한이 예정돼 있고요. 들어와서 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또 12월 12일에는 쌍12절, 또 중국의 쇼핑 축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이츠한불 구해 주셨고요. 이츠한불 같은 경우도 역시나 구해줘 스탁에서 수익을 잘 챙겨드렸던 종목입니다. 이번에도 다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목표가 44,000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29,000원 선으로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이 가격대 잘 참고하시면서 다시 한번 수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쉽지만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수익 거두시길 응원 드리겠고요. 오늘 구해드린 종목 지금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자, 어느덧 수요일 밤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또 내일장 미리미리 준비를 해봐야 될 텐데요. 자, 내일장은 과연 어떻게 보면 좋을지 백송희 전문가에게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내일장은 어떤 자세로 좀 투자에 임하면 될까요? 일단 중점적으로 봐야 할 부분이 약간 외국인들이 들어오는지 약간 눈치 싸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낙폭이 컸던 것이 바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 둔화되면서 그 부분이 이제 낙폭이 커진 모습이었는데요. 이러한 내일 이제 외국인이 다시 붙어주는지 이러한 부분에 주목하면서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제 27일에 예정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소비주 쪽으로 수급이 유입될 수 있겠습니다. 예,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이상호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까요? 뭐 솔직히 내일 하루만 주식할 게 아니니까 내일 흐름은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아까 오늘 처음 코스피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도 시장의 레벨업을 두고 보려면 최소한의 하방을 노려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그 당시 아까 말씀드렸을 때 코스피 지수의 하방이 2,500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선 이 정도까지는 뭐 앞으로 다음 달이든 다다음 달이든 한 차례는 내려올 수 있어가지고 당장에 뭐 내일장 어찌하지 오늘 어찌해야 되지 이런 뭐 스크래핑 칠 거 아니면 이런 상황은 필요 없을 것 같고 항시 매매하는 종목에 있어서 단순한 뭐 차티스트처럼 스크래핑 치는 것보다도 혹시 뭐 일정이든 뭐 재료든 확실한 좀 등급이 높은 모멘텀이 있는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최소한 시장에 밀릴 때 굳이 걱정을 하실 필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좋습니다. 외인들의 수급 잘 체크하면서 또 말씀해주신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또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혹시 아직도 사연 못 보내신 분들 저희가 계속해서 열어두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9100, 샵 9100번 항상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종목 추천이라고 문자 주시면 저희들이 종목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걱정 말고 계속 문자 주시고요. 자, 홈페이지 이용하시는 방법도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자주 사용하시는 초록창 있으실 겁니다. 이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 검색해 주시고요. 바로 MTN 구해줘 스탁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보이실 겁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빨간 버튼 있고요. 자, 들어가셔서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글쓰기라는 버튼 보이실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어떤 종목 살까요 하는 질문과 함께 또 어떤 업종이나 테마 내에서 종목 찾으시는지 또 투자하시는 기간 얼마나 보시는지 함께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남들한테 못
못하는 얘기를 저희에게 다 털어놓으셔도 좋습니다. 그동안 어떤 사연이 있으셨는지 잘 남겨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저희 방송 놓친 부분 다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까요? 이런 분들 유튜브에 MTN 검색하시거나 또 구해줘 스탁 검색하시면 다시 보기 가능하시고요. 자, 역시나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꼭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저희는 이상우 백송이 전문가와 함께했고요. 내일 밤 11시에 좋은 종목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